세 분 또 추가 코멘트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저도 좀 큰 말씀 본인 인정해 주신다는. 왜냐하면 제가 가운데서요, 앞에서도 들으시지만 여기서 들으면 또 좌우 말씀을 다 듣게 되니까 많은 상념이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테마가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조롱의 글을 무책임한 파괴와 대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그 원인을 지금 많은 분들이 특히 발제문에서는 이제 권위의 상실, 그런 붕괴로부터 비롯됐다고 보셨고 정확한 관찰 같은데요. 제가 느끼기에 권위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박 교수님은 주로 인적 권위의 상실, 판사가 잘못했고 교사가 잘못했고 대통령이 잘못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또 이제 우리 김광동 박사랑 김상민 교수님은 이제 제도,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권위를 인정 안 하는,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이제 이런 그 권위, 제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훌륭한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예를 들면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 그러나 우리 다 알다시피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카톨릭의 일부 버르장머리 없는 사제들이 그분을 몹시 폄훼하고 또 모욕을 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분야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위가 정말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아무리 뭐 제도적으로 훈결이 과거에 있었다지만 그래도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어느 정도 상당히 인정해줘야 될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 자체를 인정을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권위의 상실은 이쪽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훌륭한 위인들이 있고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 자체를 소수의 극렬 분자의 테러, 우리 김광동 박사의 표현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이 되겠는가? 혹시 제가 너무 과격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점에 대해서 신 교수님은 대안을 모색해보자 그러셨는데 혹시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에는 신 교수님부터 해서 거꾸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저는 마시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기해야 될 것은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좋은 질문에 가장 큰 특징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모든 문제를 쉽게 단칼로 다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해결되는데 이게 참 안 돼서 문제다. 이게 문제인 것 같다고 하는 게 문제의식입니다. 그건 다 어른 소리예요. 그래서 사회는 그대로 복잡하고 그 복잡한 실수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종길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저는 미미한 존재니까 좌파 우파다라고 하는 그에 속하는 우파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어떤 자기 입장에 갇혀가지고 그것만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안 해도 세상이 문제고 또 나하고 이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 내지는 심하게 이 얘기하는 악마의 세력이다. 이건 좀 문제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정치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치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 국민의 정치 휩쓸려가지고 마치 뭐 누가 되면 자기한테 대한 이익이 오는 거죠. 물론 이익을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거대한 국가 예산의 흐름이 바뀌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정치화되고 모든 권력 관계로 보고 모든 걸 너무 쉽게 해답이 있다고 하고 이게 뭐 구약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문제에 해답이 없다. 좋은 문제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공 측각입니다. 법학자께서 해야 되는데. 저는 법학을할까요? 법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는 법은 서양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거 이렇게 법 없이 사는 문제가 아니고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겠지만 우법 사회에서 법을 무시하며 사는 그런 속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실정법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수립하고 나서 처음 있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왕명 속에서 왕명이 최고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법을 잘 안 지키고 법에 대해서 잘 법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보면은 법의식이 별로 없는데 우리가 법조계에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하루아침에 성공되는 문제는 서양도 이 법의 근간이 되는 이념이 뭐냐면 칸트의 이성주의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 법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성과 이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나요? 법을 갖다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준법을 실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쉽게 쓰는 용어들, 떼법이니 떼쓰기니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도 지금 이 실정법이 우리한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 질서를 무시하거나 이 국제화된 사회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조교 씨가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거야. 법을 지켜야 되는 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참을 줄 알아야만 민주사회가 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안 참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편함을 안 참는 건 바로 우리가 국가한테 SNS로 그냥 그대로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못 참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자기 신분에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절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의 남용이 나옵니다. 불편함을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권한은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에서 권한은 국민을 위한 대리인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법에 의해 가지고 권한을 부여해준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을수록 국민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권한 행사는 주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고 자원들에게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경제가 발전했다고 선진국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후진국인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주변의 이익 집단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거기서 국민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국민을 얘기하다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만을 가지고 국민이라고 포장한 다음에 주장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근데 자신도 안 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에는 진보나 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사실은 우익이에요. 용어 자체도 그렇고. 라이트가 뭡니까? 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른쪽 아니에요. 오른쪽이고 모든 것 법은 보수주의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법조인이 좌파라고 하면 완성했습니다. 법에는 좌파가 없습니다. 기존 질서를 유지하기 하는데 좌파가 없습니다. 그거는 법을 도구로 수행하는 칼 마르크스의 이론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법은 소멸되는 게 아닙니까? 마르크스예요. 법이 왜 좋게 합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법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이익만 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들어가보면 자기 집단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불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포장을 그렇게 해요. 왜? 사회에서 자신을 부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포장술이 아주 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교육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은 잘 아시는 점 학원 교육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아니고 학원 너도 다 한 번 한다.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소가 하원설립법 3조를 위헌 결정하고 있면서 당시 이 헌법재판관이 우리 사회를 망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현재 재판관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 판결 하나 때문에 학원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학원 사업이 포스트하게 등록하고 전 세계에서 유럽을 찾아올 수 대기업의 학원에 진출하는 이런 진짜 어떻게 보면 황당무계한 일이 이 대한민국 이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까? 저도 여기에 살 때 있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갈까? 아까 우리 신여 선생님이 대답이 없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왜? 전 국민이 경주하고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히틀러 시절에 80%의 국민이 히틀러에 경주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참혹한 2차 대전의 결과가 2천만이 남는 인류가 죽는 참혹한 결과. 네, 고맙습니다.